네, 여러분 포차라서 술 좀 따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행복님의 슈퍼챗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의도 포차의 손님 김재원 최고위원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잘 나오셨어요. 한잔 합시다. 저는 그걸로 하실래요? 저는 이게 좋겠어요. 그러세요. 이거는 문경오미자입니다. 문경오미자죠. 문경오미자. 상주에도 오미자가 나는데. 상주? 그리고 저거는 우리 김철수 아미고 회원이 경북 고령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입니다. 수제 맥주? 이거 가실 때 하나 들고 가십시오. 네. 한 병만. 알겠습니다. 술은 전혀 못 하시나요? 좀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맥주 한 2병 마시면 그냥 이제 뭐 거의 정량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술 마신 걸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평생 술을 마신 걸 계산해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3~5병 마시잖아요. 그럼 이게 2000ml 정도 되거든요. 소주를 타서 먹고. 누가 하루에 1~2병을 마신대?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주일에 5일 마시면 2000cc 하루에 2000cc 만 cc네. 만 cc잖아요. 예. 만 cc면 10kg잖아요. 그러면 100일 마시면 그러면 100만 cc잖아요. 1톤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 1년에 100일 마시면 1톤, 10년 마시면 10톤, 20년 마셨으니까 큰 탱크롤이 20톤짜리 탱크롤이 한 대를 마신 거예요. 계산하니까 이제 뭐 이제 정량 채웠으니까 더 이상 뭐. 자, 김재원 최고위원과 시작부터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원 누구인가? 네, 1964년 경북 의성생. 근데 의성분들은 이 의성 발음을 잘 못하시죠. 네, 어성 뭐 이렇게 발음하시고 의성. 네, 행시 사시 이관함 정확하시네요. 삼선 의원인데 잠깐만 여기서 네. 하나면 됐지 왜 2개씩이나 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제 고성덕 의원처럼 이제 상관. 그 친구는 좀 심했어. 3학년 때 사법시험 되고 4학년 때 행시 사시 다 합격하고 이러면 이제 회계사까지 하고 두 개 그러니까 사법시험만 쳤으면 될 텐데 행정고시에서 1명, 외시에서 1명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서 3관을 7년 동안 하다가 이게 이제 법률가가 행정부 내에서도 법률가가 필요하다 이런 그때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끼리 이 시험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막상 시험에 합격하고 다시 검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직장을 옮긴 거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는. 검사 생활을 어느 정도? 5년 했죠. 5년? 네. 주로 어느 쪽에서? 주로 특수 쪽에? 네. 센 사람들하고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조금 특수해지는 게 이게 이제 보통 범죄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좀 우리 표현으로 열패자, 약간 자본주의에 좀 실패한 분들이 많거든요. 뭐 절도라든지 뭐 폭력, 사기 뭐 그런 거지. 이런 분들이 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또는 이제 뭐 교통사고 그냥 우발적인 그런데 이제 사기범이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기 사건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패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막 잘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 경제사범이라 하잖아요. 경제사범은 이 경제도 나쁜데 좀 풀어주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경제사범은 큰 범죄를 일으킨 거죠. 아주 서민들한테 몇 천억씩. 예. 그런데 특수부 사건이 이제 주로 공직 범죄, 뭐 무슨 부패 사건 주로 그런 사건을 수사하니까 대체로 검사보다는 더 센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를 할 때 한번 수사를 할 때 아주 용의주도하게 해서 그 사람을 끝장을 내야 되지. 이 우리 표현으로 이제 잘못 건드려 놓으면 설 건드려 놓으면 어설프게는 안 된다. 예.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수사를 할 때
신사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이 다 납득하고 이해해 갈 수 있도록 수사하고 그래야 처벌받고 나오더라도 검사가 원망을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걸 완전 죽여야 못 일어난다. 이런 부류로 바뀌어서 우리 후배 검사들은 뭐 이 털끝만한 것도 다 기소해서 열 몇 개씩 기소해서 이제 완전히 뿌리를 뽑는 이런 수사를 했어요. 소위 탈탈 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죠. 과잉 수사도 있고. 그 특수부 검사면 5년 하셨는데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죠. 그렇죠. 한동훈이도 특수부. 그렇죠. 네. 한동훈 검사는 저희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근무한 경력도 없고, 근데 윤석열 검사는 네. 서울지검 근무할 때 윤석열 검사가 이제 특수부 검사를 마치고 대검 중수부로 이제 갈 때 네. 후임자로 저를 추천을 했어요. 아, 특수부 예. 그 자리에 자기가 예, 있던 자기 자리에. 있던 자리에. 그런데 제가 그 직전에 사표를 냈어요. 난 변호사 하겠다. 변호사 하겠다고. 만약에 항명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부에 있을 때 저는 형사부에서 이제 있는데 사표를 냈죠. 그리고 이제 검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예. 그게 옆방에는 원희룡이 있었고. 아 그거는 딱 이제 이렇게 부산지검 근무할 때는 그때 그런 것도 부산지검 근무할 때는 이제 제가 특수부에 있었는데 그 원희룡 검사는 네. 이제 강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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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범이라. 아니 강력부인데 거기 마약이나 이런 게 많아. 뽕 검사였죠. 마약 검사. 부산이 이제 그때만 해도 마약 밀수 이런 쪽. 기록뽕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횡행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마약 청정 국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면 그걸 제3국으로 거쳐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유포시키는 근데 이제 부산이 그 일종의 본거지지. 본거지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폭들도 부산에 셌지. 예, 그러니까 20세기파, 칠성파, 영도파 뭐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수사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원희룡 검사는 이제 히로뽕 담당 검사. 그래서 뽕 검사라고 그랬어요. 뽕 검사. 자, 이게 이력 두 마디에서 지금 얘기가 잘 나왔어요. 삼선 의원 2번 낙천인데 중요한 거는 낙천될 때마다 공천 불복을 안 하고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중국 가서 객원 교수 생활도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나 낙천 당할 만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첫 번째는 이른바 제가 이제 초선 의원 처음 된 게 39살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4년 지날 때 그 2007년 대통령 당내 경선 이른바 뭐 본선보다 뜨거웠다는 박근혜 이명박 경선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 대변인이자 경선 룰 협상 맞아, 그랬어요. 대변인이었어요. 예. 이명박 측하고 이제 했는데 세게 붙었죠. 근데 이른바 영남 친박 공천 학살할 때 저도 같이 뭐 탈락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 좀 약간 비인간적이라 할까요? 그래서 정치판에 있기가 좀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막 친박연대 등장할 때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그랬는데 저 정치판에 환멸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 갔다가 와서 라디오 프로그램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고성국의 아침 전어를 이어받은 그 불교 방송에서. 두 번째도 깨끗이 승복하고 출마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제 그게 승복이 아니고 좀 부끄럽지만 이 선거구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상주시하고 군위의성 청송군이 붙었어요. 합쳐졌어요. 그래 인구가 상주는 10만, 군위의성군은 5만 이래가지고 여기 청송 해가지고 경선하니까 제가 그때도 뭐 한 아슬아슬하게 한 7표 정도 0.7%인가 뭐 그렇게 져가지고 네. 그냥 항복했죠. 그리고 또 그 경선 과정에 그분이 돈 뿌리고 이런 것이
이 상대방이 밝혀져서 1년 만에 보궐선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보궐선거 때 또 당내 경선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시 19대.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때 들어왔어요. 예. 그 말씀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제 김형호 공천, 20대 공천 때죠. 그 19대 그게 그래가지고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이제 3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김형호 4년 전에 그 황교안 때? 예, 황교안 대표 때인데, 예. 보수를 이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대표도 하고 당권을 행사했는데, 거기다가 보수를 망치려고 작정했는지 김영호 씨가 또 이제 공천을 하면서 예. 그때 이제 당 중진들은 다 차출해서 수도권 차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서울 종로에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는 그러면 심재철 그때 원내대표는 심재철이지. 예. 경기도 안양이에요. 경기도 안양. 어차피 그러니까 험지고.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데 당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유탄 맞으셨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끄집어 저를 그냥 흘러가지고 어디서 나가셨어요? 중랑 얼구 우리 당이 우리 그러시- 당이 최소 20년간 한 번도 안 돼봤는데 그것도 거기 갖다 놓고 한 2주 만에 당내 경선을 붙였어요. 근데 이 데려갈 때 보통 이러면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당이 당선되기도 어려운데 가서 열심히 싸우라 하려면 뭐 좀 꽃가마 태워서 죽으러 가더라도 일단 우리 시천말로 네,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꽃상여에 꽃상여라도 태워서 태워서 뭐 우리 인재를 보낸다 이래야 되는데,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 컷오프를 시키고 일단 지역에서 전부 컷오프 재활용 차원에서 보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대구 수성 을구로 갔고, 김태호 의원도 고향에서 출마했고, 예, 거제 가서. 예, 대부분은 무소속 출마했어요. 거절해 버렸죠. 중진들이 거절하고 나니까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컷오프 시켜놓고 재활용 차원에서 여기 가서 현지에서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여러 번 출마 경험도 있는 분하고 경선을 붙이니까 현지 그 중랑울구 경선에서 떨어졌죠. 험지 출마를 못 하셨네요, 결국. 결국은 이제 험지 경선만 했지 뭐. 거기 그 당이 왜 자꾸 이 모양 이 꼴로 자꾸 전락하고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17대 39살 국회의원 시작해서 이제 점점 해서 저도 21년째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나빠져요. 뭐가 나빠지나 하면 제일 문제가 동료 의식이 없어져요. 동료 시민은 요즘 많이 찾는데 이게 동지 의식이 없어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국회의원들끼리 이 동지 의식이 없는 거는 이미 오래됐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식사도 같이 하네요. 같은 상임위에서 늘 일을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은 당내도 이게 이게 과연 우리 그 동지인가, 동지 의식이 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지 의식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일체감이 없고 유대감이 없고 나아가서 보수 단일 대우 형성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합 집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많아요. 저는 이게 이제 탄핵의 결정적인 사실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수에서 제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었거든요. 바른정당의 유일한 목표는 자유한국당을 깨부수고 자기들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 원수가 없이 싸웠어요. 이게 저도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총선 때 경선 떨어지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왔다고. 근데 그 보궐선거 때가 바로
탄핵 직후에 벌어진 전국의 유일한 보궐선거였어요. 근데 보궐선거에 제가 이제 나가서 우리 당이 비록 탄핵도 당하고 분당도 됐지만 그래도 당이 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우리는 탄핵당했지만 죽을지는 짓지 않았다. 이 제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그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때 바른정당에서 후보를 냈어요. 근데 이 바른정당 후보는 제가 봐서 당선 가능성은 전무했어요. 결국 뭐 5% 정도 없고 떨어졌는데 근데 그 후보를 내세워놓고 바른정당에 거기 중진들이 많았잖아요. 전부 몰려온 거야. 이제 지원 유세한다고 유승민, 권오을 뭐 해가지고 몰려와서 그냥 딴 얘기를 안 해. 마이크 잡고 저기 있는 저자가 바로 간신이라고 박근혜를 망친 간신이고 저 당도 간신들이 모여있는 당이라고 우리는 바른당이라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가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도 반쯤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때 받은 이 마음의 상처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단순히 탄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그래서 그 후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왔는데도 가슴에 아직도 좀 남아있죠. 그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잖아요.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 당대표니까 당대표실에 갔대요. 국회 있잖아요. 실무자가 하나도 없대. 다 저 바른정당 가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똘똘하던 친구들은 바른정당으로 갔어. 근데 물론 우리 남아있는 저 당직자들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남아있었는데 경력 있고 이런 친구들은 중진 의원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김무성, 유승민 뭐 이래가지고 가니까 그분들 시절에 당직자들이 많잖아요. 우르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죠. 자, 한잔하고. 한숨만 나오네. 이거 뚜껑으로. 네. 이게 문경 오미자 와인이죠. 예. 맛있죠? 네. 김재원 하면은 저 무협지에 나오는 담담타타 경공술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데. 작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작은 뼈 때리는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 평화 말씀 자꾸 하시는데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래도 끽소리도 못하고 무슨 머저리 소리나 듣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 못하면서 무슨 남북 평화입니까? 그게 굴종이지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아주 뼈를 때리는 공격으로 제압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담담타타술.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 겁이 많아서 큰 소리 못 쳐요. 그래서 목소리를 안 눈치를 싹 봐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특수부가 의사가 무슨. 아니 근데 저사로 이렇게 하지. 근데 눈치를 보시면서도 상대가 계속 그만하세요 그러는데도 계속 이어가시던데요. 그때는 이제 네. 상대가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그럼 화를 좀 더 내게 해야죠. 그렇게. 네. 그래서 끝까지 그냥 열폭하게 만드시던데요. 그때는 뭐 이제 제가 상대가 화낸다고 겁내는 건 아니고 이제 혹시 내가 말을 했을 때 뭐 실수를 한다든가 또는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나중에 그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상대 화내는 건 별 겁이 안 나요. 화가 안 나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해서 1년 자격 당원권 정지 막 이런 거 먹잖아. 사실 근데 나중에 다 해금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또 그러잖아요. 저보고 무슨 5.18 망언을 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5.18 망언을 했습니까? 저는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저는 반대입니다 했다가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고 제가 지금부터 절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물러서셨네요 그러면. 아니 그럼요. 네. 보고는 제가 겁을 내요 그러면. 그런데 당원권 정지 이런 거는 겁이 나시는군요. 겁나죠 당연히. 근데 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린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난 반대예요. 우리 당원권 정지. 당원이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난 반대. 제 이야기는 전 뭐냐면 당원이거든요. 어. 저도 반대예요. 제가 징계 넘기지 않겠습니다. 예. 저 반대니까 전 징계도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전 소신 있게 반대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갖춰야 할 양심의 자유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 보수는 좀 비겁해요. 와르르 달려들어서 일단 시끄러우니까 쳐가지고, 응? 쳐가지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 여기 그리고- 당원권 정지당할 분들이 많네. 전부 반대한다고 올리셔. 저는 반대 안 해요. 저는 반대 안 해요. 그 요것도 이제 담담타타 경공술인데 알겠어요. 예. 찬성하진 않지만 반대하지 저는 않는다. 찬성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반대하지 앞으로는 않는다. 제가 깊이 반성하고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조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복잡한 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반골 정치인 같은 딱 느낌이거든요. 이제 저는 그냥 반골- 이 소신이 그러니까 지금 머리도요. 어떤 말이냐면 원희룡은 검증된 천재지만 나는 소문난 천재야 하고 두뇌도 뛰어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겸손한데 행시 딱 하다가 나 검사로 갈 거야. 사실 딱 갔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래서 반골 검사. 왜냐면 지금 5.18 얘기했죠. 또 4.3도 또 얘기했다가 또 호되게 당했고. 4.3도 똑같아요. 그것도 가지고 그게 보세요. 뭐냐면 소신과 오히려 그것도 제가 사실 참 팩트 아닙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근데 4.3도 그게 그때 대통령이 왜 4.3 기념식에 오지 않았냐고 막 굉장히 많이 민주당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해필이면 또 그날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질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4.3 기념식에 안 간 데 대해서 제가 이제 정무수석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3.1절, 광복절 이런 기념식은 항상 참석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현충일 이거는 국경일이 아니고 경축일이잖아요. 네. 국경일이 있고 경축일이 있고 기념일이 기념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경일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여기에서 제가 걸려가지고 근데 징계를 그거는 당했는데 저 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국가적 규정으로. 그래서 이 다른 저 거지. 국가에도 격이 있고 뭐 그 훈격이 있거든요. 국경일에도 격이 있다. 그냥 훈격 뭐 이런 건데 기념일 격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일법에 보면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정하여 국경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국경일에는 뭐 국기를 달게 한다든지 휴일로 한다든지. 근데 거기에 따르면 국경일 있고 경축일 있고 기념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경일에는 3.1절과 4대 국경일. 있고 그 다음에 현충일 이런 기념식에는 참여하고 그 나머지는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 참석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왜 참석을 안 했느냐 하고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전제에 공격을 함으로 이런 격이 다른 국경일 경축일 기념일을 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격작 때문에 그냥 그렇죠. 마치 4.3 자체가 격이 낮은 아니, 것처럼. 나는 그게 아니고 네. 왜 참석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 하냐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따라서 됐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그- 소위 실드 친다는 거 있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김재현 최고 그거 제가 아무 소리 안 당원권 했어요. 정지당하고 이런 걸 보면 당이 진짜 비겁해.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종북 주사파들이 진짜 정착이 좀 쉬워. 차도살인하기 그렇게 쉬운 당이 그렇죠. 없어. 근데 그때도요 그거를 실제로 문제 삼는 사람 민주당이 아니고 네. 우리 당의 김웅 의원이 음. 이제 4.3에도 뭐 격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래서 김웅? 김웅 의원이 시작하고 유승민 똘마니 했던 김웅? 똘마니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김웅 국회의원 이때 또 동조하면 또 혼나요 지금. 그리고 당원권 정지입니까? 아니 뭐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에 이준석 허은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승민 뭐 그런 분들이 시작하니까 민주당이 또 볼 때처럼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곧바로 자숙하라 해서 또 자숙을 했죠. 내 자숙하라는 그런 건 잘하거든.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만 좀 있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 후에 가니까 지금부터 징계를 시작하겠다 그러더라고. 에이 참. 자, 그건 뭐 옛날 이야기예요. 오늘 재보궐선거 끝났는데 그 갑자기 한동훈 일당들이 한동훈의 승리라고 막 그리고 설치고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3가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더 세게 압박하고 나서는 형국에 오늘 아무 말 안 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아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은 그 직전에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해 와서 그냥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다고 사전 회의 때 우리가 토론을 하니까 토론이 아니라 뭐 환담을 하니까 이야기를 했으면 제 의견을 이야기했을 텐데 뭐 그럴 기회가 없어서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이 이야기를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계속 했어요. 약간 그 뭐 톤이나 용어는 다르지만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옆에 없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 회의에서 대표가 이야기하면 최고위원들과 다 외부에서는 다 상의하고 또 당의 공식 의견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음 주 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독대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과의 만남의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은 사실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쉬우면 뭐 지금 요구하고 뭐 할 거 뭐 있겠습니까? 다 하고 쳤지.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대표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독대 자리에 가서 독대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독대 요구할 때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내 독대 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은 대통령님 이제 이번에 보니까 민심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려고 독대하는 거잖아. 근데 온 천하에 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독대라는 것이 아니고 야당에서 공격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이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저게 이제 싸움판이 벌어졌구나. 여당과 대통령 사이 또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보수 진영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하면 우선 우리가 보수가 분열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다가 결국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또 이걸 이야기하면 탄핵 공포 마케팅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나 저는 그 탄핵이라는 일을 겪으면서 벌였던 우리나라의 정말 참담한 사정을 현장에서 몸소 겪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퇴행적으로 정치도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당이 동료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이 사람들의 집합이지 동지의 집합이 아닌 것처럼 외부에서 보여지게 만들어진 원인이 되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더 겁내요. 더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 단일 대우를 갖추지 못하면 정권제 창출도 어려워요. 우리 지난번에 그래도 탄핵을 거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0.7% 승리했잖아요. 근데 보수가 완전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겨우 0.7%를 얻었는데, 그것도 좌파 진영의 이재명과 만약에 그때 심상정이 안 나왔으면 우리가 졌어요. 그렇지. 심상정이 2%를 좀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좀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때는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검찰총장에서 나와서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선 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한 걸출한 후보를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근데 이 보수가 분열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지지자들이 얼마나 결집을 하겠습니까? 어려워져요. 저는 그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전 이미 많이 해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독대자리를 두고 선거 다음날 서로 간에 아이 뭐 그동안 수고했다, 또 정부 측에서도 좀 앞으로 더 잘해달라 이렇게 하고 가서는 좀 뭐 계급장 떼놓고 싸우든 그게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런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일찍이 그 김재원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표 개인 차원의 생각일 뿐이다. 명태균과의 설전 네.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사실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이거는 굉장히 왜냐면 지금 다 쳐다보고 있고요. 예, 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명태균이 모든 지금 언론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좀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근데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에 등장한 것은 그 칠불사의 삽질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삽질 그렇죠. 칠불사의 홍매화를 심은 홍매화였습니다. 홍매화를 심은 곳이죠. 새벽 4시에. 네. 그 새벽 4시 이 시간까지 택해가지고 근데 이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처음에는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2년 하다가 다음에 또 공천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예 국회의원 의원 평가 꼴찌를 하는 바람에 컷오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안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씨 그리고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모여가지고 이제 모의를 꾸몄죠. 이걸 폭로해서 국민의힘을 대패에 빠뜨리고 자기들은 비례대표 한 3명까지 만들어서 그 김영선 씨를 비례대표 1번 내지 3번을 갖고 가겠다는 그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공개된 내용을 봐도 이거 만약 공개하면 야 그거는 안 된다고 했지 무슨 그 공천 개입이냐 그렇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못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이준석 의원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뭐 공천 개입이 완결성이 없고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생각은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이 맞았다고 봐요. 뭐냐면 야 그래 폭로해가지고 됐다 치자. 근데 그 표가 우리한테 오냐 민주당한테 가지 이랬을 거다 이 말이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폭로한 당에 그럼 야 여기에 그럼 이준석이한테 표를 몰아주자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이준석한테 몰아주자가 아니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는 폭로만 하고 덤태기만 쓰고 별로 안 좋다 이런 결론이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 모의 그 시작한 모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사건의 전말은. 근데 결국 그러면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은 사실상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2022년 보궐선거에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이 논리로 또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가 지금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느냐 이것도 뭐 흐지부지 되고 지금 하는데 이제는 이제 카톡이 공개된 오빠가 누구냐 이걸로 갔잖아요. 소위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명태균 씨는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람 보니까 악질적인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별로 화를 안 냈어요. 저도 고소당할까봐 사실관계만 말했거든요. 악질적인 사기 전과 있는 것도 맞고 허풍도 있고 또 저한테는 듣보잡 맞거든요.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태균 씨. 근데
그 제가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 아닌데 나 정말 신임도 받고 대선 전략을 내가 다 했고 내 대통령도 당선시켰고 또 우리 이모 당대표도 만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들었고 다 내가 했는데 내가 왜 사기꾼이냐 이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님 교도소 당신 먼저 갑니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이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카톡 공개한 것도 보면 뭐 위에 준석이 만나보면 된다 뭐 쭉 나오고 중간에 오빠 뭐 이래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만 믿는다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명태균 씨는 사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봐라 나는 이때 이만큼 신임받았다 했는데 그렇죠. 이건 아무 관계없고 오빠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명태균 씨 논란은 저는 지금도 과연 이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공천 개입하고 돈 받았는지 이게 이제 범죄잖아요. 이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도 공천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이잖아요, 단순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논점이 좀 집중돼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이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지금 국정농단 프레임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자신의 신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답시고 자기는 생각인데 사실은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6년, 7년 전에 이른바 탄핵 사태 직전의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우리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좀 한판 싸우더라도 이거 지금 여기에 또 관여된 분들이 우리 당에 제법 있어요. 오늘도 중진 의원 두 분이 저한테 우연히 국회에서 만났는데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이러더니 거기 명태균이는 좀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크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주 들리려고 말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좀 하지 마라. 두 분이나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 중진이. 이런 참. 그래서 그 참, 그 부분을 실명을 밝히지 않는 거는 또 예. 그리고 뭐 지방에서도 연락 오고 또 이제 아무 관계 없는 정치하지도 않는 심지어 우리 형까지 이제 좀 가만히 있거라.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차피 명태균 씨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명태균 씨가 저를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제 딴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가다 보면 이게 선의 피해자가 생길까. 그리고 명태균 씨와 거래했거나 접촉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이준석 대표 하고 달리 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지금 또 이제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확전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준비하시고 건배사 준비하세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재원 친구야 친구인가 봐.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주시게. 김훈섭? 훈섭이가 친구 맞아요? 화간대.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 국민학교도 같이 다닌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보지를 못했는데 예술전당에서 그 전시회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참 대단한 실력이 하모니카도 잘 불던 애인데 국민학교였던 거 인사해요. 그럼 한마디라도 해줘요. 네, 참 보고 싶다. 걸어갈게. 우리 국민학교라는 게 옛날 초등학교 있잖아요. 간반에 37명 졸업했는데 의성? 예, 의성에 저 안평면에 그쪽 하령국민학교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저 친구가 또 고성국 TV를 보셨구나. 네. 자, 마지막 질문. 네. 담담타타 경공수를 고성국 선배에게 전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수는 무슨 전수요? 지금 제가 한 수 배우러 왔는데 한 수. 그럼 이제 혈죽을 내시면서 앞으로는 열폭
공격을 하십니까? 때때로. 고맙습니다. 그 참 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국회에 그 탄핵 시켜놓고 직무정지 시켜놓은 이진숙 위원장을 네. 저것들이 불렀잖아요. 네. 그래놓고서는 우리 고성고 TV의 포차에 출연했던 장면을 딱 틀어주면서 공격을 해대요. 네. 응?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건 오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국민의힘들이 아니 뭐 그런 유튜브는 나가면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에 지금 나오신 거거든. 네. 괜히 걱정되네. 그 유튜브. 또 징계인가?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은 내부 총질은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싸울 때는 다 나이스맨이 되고 무력해지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징계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 우리 이제 그 첫째는 동료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이념 내지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요. 첫째 당 내부에 일종의 검열이 작동합니까? 아니 당 내부에서 이제 그 공격이 있어요. 소수 몇 명이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일부 그 동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제 공세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좌파 언론이 또 가세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요즘에는요, 이 언론이라는 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거든요. 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기사를 무조건 써요. 그러면 이제 우파 언론도 따라가요.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고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느새 모든 여론이 모든 언론이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좌파들하고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빨리 버리고 가자라는 논리로 가요. 그러니까 징계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김영배 의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제가 말했는데, 김영배 의원께서 친히 부산 금정구까지 왕림하셔서 정말 폐륜적 발언을 해주셔서 얼마나 그 선거에 도움을 주셨으며, 또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얼마나 무도한 집단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담담 탓다 공격입니다. 또 이분이 또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화난 듯이 막 화를 내면서 당장 징계해라라고 선거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징계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국민들께 국민들 각성시켜 주신 큰 공헌을 하셨으니 혹시 징계를 하시더라도 꼭 저를 생각해서 감 1등 해달라 부탁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제가 봐서 저 당이 징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당 같으면 벌써 제명했어요. 제명하고 차이가 크네요. 근데 김영배 의원의 발언은 사실 그냥 용서받을 수 없어요. 뭐 무슨 그렇죠. 그냥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 당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단 징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해결을. 네. 그래서 보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제가 21년 동안 이 당에 있으면서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과거에 우리 당에 김문수, 박계동, 홍준표 이런 소위 나바로노 거포 이래가지고 저격수 3인방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저격수 3인방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뭐 없죠. 무슨 동 7인방 뭐 이런 데 들어보면 있지. 알겠어요. 여기 스님이 열받아서 나무다 뽑아 버리라고 했답니다. 왜요? 홍매화요? 그거 같은데? 칠불사 홍매화.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심야에 그 칠불사에 삽질했냐고. 진짜 미스터리예요. 왜 그 삽질했냐고 하니까 나오니까 그냥 주더라고 그러더니 저 매화를 심으라고 그래서 기념으로 심었다는데 새벽 4시에 랜턴 들고 자,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저기 지석규 선배 건배사 하신 다음에 예. 저도 건배사 그럼 오늘은 그 두 분이 건배사 하시고 건배사로. 여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정리해서. 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고성국 박사께서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의 대변자로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고성국 박사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런 말씀이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서 이 보수 정치 세력 내지 보수 진영이 왜 이 나라의 그 국가적인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되어야 되는지를 꼭 유념하시고 옆에서도 많이 좀 전파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 선전 기관 내지 선전 매체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성국 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시민의 지름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건배사 우리 지석규 대표가 먼저 하시고. 먼저. 예. 근데 보수 여전사 이진숙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건배사 할 때 부담이 진짜 가는 거예요. 정말이요. 징계 먹을까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남전사로 해주시나. 그러세요? 예.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 제일 바라는 그 전당대회 전문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그만한 말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1등 하셨죠, 23년도에. 이번에는 2등 했지만. 그래도 빨리 국회의원은 해야 돼. 당연히 국회 저절로 가는 거죠. 결국은 최고위원만 전담하라고 그러고 있어. 원외 최고위원만. 그래서 우리 우파의 방패. 그래서 제가 뒤늦게 나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당, 왜냐면 당원들이 선택했어요. 자, 제가 화려한 컴백 하면은 김재원 해주십시오. 화려한 컴백! 김재원! 반갑습니다. 네. 또 장 박사도 하겠다고. 네. 해보세요. 자, 또 한 번 더 합시다. 자, 제가 소리 하면은 머리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네. 네, 요거는 삶은 소 대가리 그리고 머저리 소리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하면 머리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머리. 그렇죠. 제가 소리 하면 머리로. 자, 김재원 소리 머리! 아니, 김재원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뜻이야? 아니요, 머리가 거기 소대가리. 따옴표가 있다. 김재원의 담담 타타 공격 중에 아주 내 머리가 대표적인 워딩이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청래 의원이 하도 막 하길래, 아니 도대체 우리 돈으로 지어진 남북 병역 사무소 폭파하는데도 끽소리도 못하고, 김여정이가, 그 젊은 애 김여정이가 우리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고 있다고 해도 끽소리도 못하고, 아니 그게 무슨 평합니까? 쓸데없이 좀 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의도 포차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